어떤 특정한 용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업 정지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원장님께서 샵 홍보하실 때나 혹은 뭐 화장품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간판을 만드실 때, 배너를 만드실 때, 전단지 등을 만드실 때도 우리 화장품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설명을 할 때 있어서 재생, 뭐 여드름, 트러블, 기미, 착색, 붓기, 셀룰라이트, 우리가 흔히 샵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 알고 보면 불법입니다. 불법인 걸 또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것까지 불법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가이드라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저는 예전부터 봐왔지만, 사실은 우리 피부 미용업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지키다 보면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고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다 지키게 되면. 그런데 어떤 게 불법인지는 적어도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블로그에 어떤 홍보를 썼는데 이런 단어 때문에 누군가에게 신고를 당한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받으실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용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업 정지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랑 한번 같이 훑어보시고 또 이런 내용들을 되도록이면 쓰지 않도록, 그리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천히 한번 볼게요. 우선 뭐 목적이나 뭐 범위, 기준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여기 화면에 띄워 드릴 테니까 혹시 자세히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면 멈춤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작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여기 8페이지, 가이드라인 8페이지에 있는 화장품 표시 광고의 표현 및 범위 및 기준, 여기 화면에 뜨죠? 여기 보시면 되는데,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좌측의 구분을 보시면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 의학적 효능, 효과 관련된 내용인데, 금지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뭐 아토피 이런 것들은 사실 쓰지 못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아토피는. 근데 모낭충, 모낭충이란 말은 그런 데서 많이 쓰세요. 아쿠아필 하시는 분들, 모낭충을 제거해서 어떤 트러블을 예방합니다. 이런 것들을 POP를 만드시거나 외부에 이제 배너에 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너에 거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신고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병원에서 신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모낭충이란 말을 쓰시면. 그리고 이제 밑에 심신의 피로 이런 건 좀 많이 쓰시지 않죠. 하지만 이제 건선, 소양증 이런 것도 쓰시고, 뭐 살균 소독 이런 것들은, 살균 소독은 사실 PDT 사용하실 때 샵에서 좀 많이 쓰시잖아요. 그때 어떤 제품을 올려서 PDT 블루가 살균 소독의 기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샵에서 홍보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뭐 항염 진통 이런 말은 좀 많이 덜 쓰시죠. 항염 진통은 이런 부분은 에스테틱에 쓰는 경우가 잘 없었고, 해독이란 말은 아로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뇨 같은 경우에도 우리 뭐 어떤 바디에 팩을 한다든지 뭐 이뇨 작용을 촉진을 하여서 이런 말 쓰시고, 또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이뇨 작용을 촉진합니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뭐 항암이나 항진균, 항바이러스는 잘 쓰진 않지만 실제로 그 항암 관리라고 해서 그 샵에서 좀 쓰신단 말이에요. 그암 치료가 좀 끝나신 분들이나 암 진료 중이신 분, 암을 이제 치료 중이신 분들이 샵에 오셔서 관리하면서 뭐 항암이라든지 이런 말을 간혹 쓰시는 분들을 뵀는데, 제가 제 거래처는 그런 단어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주의를 줬습니다. 특히 이런 항암이란 단어들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에스테틱에서 정말 많이 쓰는 겁니다. 근육 이완. 근육 이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심치 않게 많이 쓰죠. 우리 어떤 기계를 쓸 때나 화장품을 쓸 때나 그런 말을 많이 쓰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외부 간판이나 그런 곳에서 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외부 간판에 쓰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제가 또 뒤에 가면서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그래서 근육 이완이란 말도 되도록 쓰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뭐 통증 경감 이건 잘 안 쓰시죠. 그리고 뭐 면역 강화, 알레르기 등이 있고, 우리 이 말 좀 씁니다. 관절. 그 히팅 관리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어떤 그 히팅 관련된 제품들을 쓰시고, 관절 파스 비슷한 제품들 있죠. 그런 거 쓰시고 관절이란 말을 쓰시는데 이것도 안 되고, 림프란 말 많이 쓰시죠. 림프도 사실은 안 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여드름, 기미, 주근깨, 사실 이런 내용들을 빼버리면 우리 피부 관리실에서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문제성 피부 이런 말들을 하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오죠. 기미 주근깨 사실 필링 제품들 쓰시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쓰실 수 없고, 이것도 특히 여드름, 기미, 간판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 거래처 원장님들 오픈하실 때는 그 간판에다가 여드름 기미를 적으셔서 시안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전부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건 왜냐면 우리가 온라인상에 블로그상에 올리는 거는 뭐 신고를 당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확률이 더 높은 게 바로 간판이에요. 간판은 외부에 지나다니다가 경쟁업자들끼리 주변 원장님들이 신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여드름, 뭐 산후 관리, 뭐 붓기 관리, 셀룰라이트 이런 것들을 간판에 밑에 쭉 작게 적으시는데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오픈하시는 분들 되게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 피부 관련 표현이 있습니다. 임신선, 튼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피큘 타입의 제품들 그런 데서 좀 많이 쓰시죠. 임신선을 옅게 해주고 뭐 튼살을 예방해주고 또 임산부들 산중에 바르는 어떤 배에 바르는 크림들 뭐 튼살 예방 크림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만 사실 이것도 안 되고 아기들 제품 중에 기저귀 발집 이것도 안 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 우리 뭐 탈라에서 보면 디톡시파인 마스크, 디톡시파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용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내년에 수입되는 제품은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다른 브랜드들도 다 그렇게 될 것 같네요.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고,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상처로 인한 반응을 제거한다. 그리고 뭐 땡땡땡 흔적을 없애준다. 이게 이제 여드름, 흉터 흔적을 없애준다. 이런 것들은 보통 샵에서 MTS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뭐 마이크로 니들링 타입 하시는 분들이 흉터 없애준다 이런 말을 쓰지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표현에 속합니다. 그리고 뭐 홍반을 개선한다 이런 것도 안 되고 가려움을 완화한다 이런 것들도 안 되네요. 그리고 이제 흔히 많이 쓰는 거 뾰루지를 개선한다. 뾰루지 같은 거 생기면 그런 것들을 뭐 케어해주고 트러블 관리해줍니다. 뭐 뾰루지를 빠르게 급속히 진정시켜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배너에다가 좀 쓰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피부 노화 이런 말을 쓰지 않으면 우리 참 답답하죠. 피부 노화란 말을 쓰지 않고 피부 관리실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셀룰라이트 비만 관리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안 되고 붓기, 다크서클 특히 뭐 다크서클은 그 아이크림들 제품 아질레린 들어있는 그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8번이 들어있는 제품들에 보면 그런 제품에 혼용이 되어서 이제 어떤 뭐 다크서클을 완화해주는 기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제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효소, 콜라겐 증가, 감소 이런 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특정 제품들 보면 체내 흡수가 되어서 콜라겐을 생성한다, 혹은 콜라겐이 흡수가 되어진다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은 쓰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모발은 우리 샵에서 모발 관리 같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 우리 두피 같은 경우는 피부 관리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두피 케어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두피 케어를 한다고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벌써 내용이 발모, 탈모 방지, 양모, 모발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이런 말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모에 사용한다, 빠지는 모발을 감소시킨다, 모발 등의 성장을 촉진 또는 억제한다, 모발의 두께를 증가시킨다, 뭐 이런 속눈썹, 눈썹이 자란다 이런 말들 다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모발 관리도 샵에서 어떻게 홍보하실 때 좀 막막하죠. 저도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좀 막막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또 뭐 피부가 좋아진다, 모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말들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고객들이 화장품을 선택하는데 어떤 폭이 줄어들고 정보가 확실히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적어도 어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인지는 알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제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객들이 선택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생리 활성 관련, 뭐 혈액 순환이 되고 피부가 재생이 되고 우리 필링 같은 걸 하면 세포가 재생이 되고 이런 말들을 쓰시죠. 그것도 안 되고 뭐 호르몬 분비 촉진 뭐 이런 것들은 좀 잘 안 쓰시지만 뭐 유익균의 균형 보호 이것도 잘 안 쓰시죠. 근데 우리 보면 그 여성 청결제, 질내 산도 유지, 질염 예방 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땀 발생을 억제한다도 안 되고 세포 성장을 촉진한다 이런 거 안 되고 뭐 안 돼요. DNA 활성화 이런 말들도 되게 화장품에서 많이 쓰는데 안 되는 것들이고. 이제 바디 관리 하시는 분들 신체 개선 표현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체중 감량, 피하 지방 분해, 얼굴 윤곽 개선, V 라인 우리 진짜 많이 쓰시죠. V 라인도 사실은 불법적인 용어고요. 체형이 변화가 된다, 뭐 신체가 개선이 된다, 뭐 날씬하게 해준다, 뭐 다 안 되네요. 결국은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죠. 그리고 뭐 이제 가슴에 탄력을 주거나 확대시킨다,
얼굴 축소,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이런 말도 되게 많이 쓰시지만 사실 그것도 다 과대 광고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뭐 메디슨이란 말, 드럭, 호슈 메디컬 이런 것들도 이제 화장품에서 약품으로 오인될 만한 그런 제품들은 안 된다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기능성 관련 표현 중에서 그 온라인에서나 아니면 원장님들 샵에서 판매하실 때도 이 제품은 미백이랑 주름 개선에도 씁니다라고 이제 제품에서 납품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백과 그 잔주름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 보면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어요. 그것만 이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미백에 좋고 잔주름에도 좋기 때문에 뭐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생각 때문에 미백과 주름 개선에 기능을 합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해서 올리시면 이제 과대 광고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네요. 뭐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뭐 식약처 미백 고시 성분 뭐뭐뭐 함유 기능성 효능 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현 뭐 이런 것들 뭐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무슨 원료를 사용하였다 이런 것들도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유기농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제품만 이 유기농이란 말을 쓸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제가 자료 올려드린 거에 보면 성분 중에서 90%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이거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 공인 관련인데 이건 사실 저희 같은 에스테틱 제품에서는 잘 없고요. 뭐 대학교 같은 데서 연구 개발한 제품들이나 뭐 일부 네트워크하는 제품들 그런 제품들에 보면 어디에 인증받았다, 대학교 무슨 출신의 의사가 개발을 하였다, 같이 공동 개발을 하였다 이런 내용들을 쓰지만 이것도 사실은 과대 광고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품들 좀 주의하셔서 표현 쓰실 때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거 되게 좋고, 이건 실제로 있었어요. 무슨 병원에서 추천한 안전한 화장품 이런 것들은 실제 온라인에서 이런 제품들 좀 판매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지금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판매를 하시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좀 쓰지 않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체내 노폐물 제거, 피부 모공의 노폐물을 제거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샵에서 많이 쓰는 편이시고, 뭐 레이저, 카복시 이런 시술에 관련된 표현들 안 됩니다. 네, 뭐 카복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제품들 있죠. 그런 제품들은 좀 올리실 때 내용을 좀 주의하셔서 제품 회사에 문의를 하셔서 카복시란 말 대신에 쓸 수 있는 어떤 말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로 좀 정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도 안 되고 스템셀 뭐 이런 제품들 이름 들어가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들,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질, 보습, 수축 이런 거 안 되고요.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표시 또는 광고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급하시는 분도 없으시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본 제품은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이런 내용들, 기능성 인증 받지 않고 이런 내용들 함부로 쓰는 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화장품 표시 광고 주요 실증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드름 피부의 사용에 적합하다, 항균, 일시적인 셀룰라이트가 감소된다, 붓기가 완화된다, 다크서클 완화된다, 피부 혈행이 개선된다. 옆에 제가 올려드린 내용 천천히 스톱해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기미 주근깨 완화도 아까 이런 용어 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수분감 30% 개선 효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품 회사들이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제시를 합니다. 원장님들께서는 거의 그걸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서 본인 블로그에다 타이핑하시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다 올리시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 안 되고 피부결 20% 개선 이런 것들 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피부과 테스트 완료 이런 것도 안 되네요. 그리고 특정 성분이 없다는 무 표시 있죠. 아까 제가 앞 페이지에서 봤던 것 같은데. 무스테로이드제, 프리, 이런 것들, 네, 그런 게 안 되네요. 예, 여기 그렇게 적혀 있네요. 무벤조피렌, 무스테로이드, 무첨가 이런 거, 배합 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 그러니까 배합하면 원래 안 되는 제품인데 그걸 원래 쓰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타 제품과 비교하는 것, 타사 무슨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뭐보다 지속력이 몇 배 높다 이런 것도 과대 광고에 속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대충 훑어봤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과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빼고 장사를 하라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그래서 뭐 제 거래처 원장님들 중에서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간판 같은 것을 보고 저기 쓰면 안 되는 용어네 해서 이제 위생과에 신고를 해서 간판을 내리게 만든다든지 또 어떤 그 샵 입구에 세워져 있는 배너를 찍어서 신고를 한다든지 또 좀 큰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경쟁 업체들이 보통 신고를 많이 하죠. 이게 고객들이 신고하는 경우는 보통은 클레임을 걸었는데 제대로 대응해주지 않거나 고객들이 좀 기분 나쁘게 했을 때 아니면 스스로 기분이 좀 나빴을 때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그거보다 확률이 더 높은 게 주변 업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신고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뭐 블로그 같은 거 좀 많이 찾으셔가지고 뭐 여기 재생이란 말, 여드름이란 말 이런 거 썼네 이렇게 해서 그 부분 캡처 따서 이제 신고를 하면 또 검찰에서 출두하라고 이제 날아옵니다. 이렇게 또 다녀오신 원장님들 계시죠? 이 영상 보시는 원장님 중에서도 몇 분 계실 거예요. 제 거래처에서 벌써 몇 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장님들께서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불법은 맞지만 나라에서 법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서로 같은 업하는 이제 입장에서 서로 이렇게 신고를 하시는 문화가 계속 생긴다면 서로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참고만 하시되 되도록이면 좀 주변의 원장님들 서로 신고하는 일 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원장님들께서 이왕이면 사용하실 때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겠구나 하시는 것들은 스스로 좀 거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되도록이면 뭐 피부 뭐 안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도 그 선에서 피부가 좀 좋아진다 건조했던 피부가 많이 개선되었던 것 같은 뭐 느낌이 든다 도움을 좀 받은 것 같다 조금은 표현이 불법적인 어떤 단어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약간은 완화를 뭐 시킨다 도움을 준다 이런 식으로 조금 완화를 시켜서 표현을 쓰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게 글을 쓰다 보면 특히 블로그 하시는 분들 글을 쓰다 보면 다른 블로거들이 글 쓴 것보다 좀 더 잘 쓰고 싶고 좀 더 임팩트 있게 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항상 실수를 합니다. 뭐 기미를 완벽하게 뭐 개선해주고 착색을 없애주고 여드름 흉터를 지워주는 여드름 흉터 지우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완벽한 디톡스 효과, 셀룰라이트의 완벽한 감소. 그러니까 항상 그 뭐 완벽한, 뭐 확실한 이런 것들을 붙이시면서 항상 그 문장에는 좀 뭐 아토피, 건선 이런 말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할수록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를 좀 하셔서 표현을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제가 아래 남겨드리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또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제가 채널에 올려드리는 거 지금 영상 띄워드렸던 것들 좀 스톱하셔서 꼼꼼하게 보시고 지금 내가 잘못 쓰고 있는 용어들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